임신을 한 지 36주 차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경험을 올린 유튜버 영상이 결국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비용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는데요. 구속기간이 갱신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당 관련 낙태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가 될 때만 해도 충격적이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관종 유튜버가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설마 진짜겠어 이런 의견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일단은 해당 플랫폼에 대해도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이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거기 브이로그에 사실상 병원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신상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탐문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리고 병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특정된 이후에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거주지가 어딘지, 실제로 낙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낙태가 이루어진 것이 맞고 예. 이 해당 태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6주라고 하면 거의 다 자란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더라도 모체에서 분리가 돼서 자가호흡을 통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주수기 때문에 사실은 모체가 분리됐는지 여부, 그러니까 엄마의 배 속에 있는지 바깥으로 나왔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구조는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낙태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낙태죄에 대해서 네.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 이제 보완 입법을 하도록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사실은 국회에서 아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보완 예.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그렇다면 합법인가? 합법은 또 아닌 굉장히 좀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일단은 후속 입법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어떠한 처벌의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여성이 만약에 맞아요. 낙태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낙태 여성들이 이제 법의 사각지대 노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인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 이제 낙태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경찰이 유튜버랑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과거 판례를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낙태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수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주수가 36주 차에 지금 낙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2019년에 34주의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해당 의사의 경우에는 3년의 이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판례를 추정을 해본다라면 지금 사례의 경우에 충분히 이제 자가 호흡을 통해서 모체가 분리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019년도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좀 잔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관건은 모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지 그 전에 이제 사망 시점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어느 정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번 역시 이제 태아가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사산이 된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잘못된 행위인지,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
가능성의 그 측면에서는 사실상 모체 밖으로 분리돼서 사망했는지 뭐 이거 따지지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36주 차에 네. 이렇게 인공 중절 임신 줄종 수술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살인죄로 처벌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점 단일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만 살인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모체 내에서 분리되지 못한 채로 사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살인죄 적용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찰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맞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고 입증 자체가 전문적인 기법이나 어떤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작년 6월에 이제 의료법 개정되면서 그 CCTV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처벌을 차치하고 나서 이 CCTV가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CCTV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제 CCTV만 확보가 된다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병원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전적인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받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로. 그런데 이것의 맹점이요. 의사가 만약에 본인의 이제 혐의에 대해서 사실대로 과연 진술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본인도 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 수술에 들어왔던 간호사라든지 보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술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제 낙태죄라든지 살인죄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설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은 법은 개정이 됐고 CCTV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많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의료 행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CCTV 설치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낙태 브이로그에서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네. 일부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거 수술 못한다, 낳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술을 36주 차에 태아를 낙태시킬 정도의 수술을 집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윤리의식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도덕적인 관념에서의 해이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례는 없는지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의료계 입장도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행위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사산이든지 밖에 나와서 뭐 운명을 달리했든지 이걸 떠나서 살인이나 다름없다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릴 것이고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엄벌 탄원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향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낙태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견은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를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사들,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입장이라든지 견해는 굉장히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주요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도 사실은 36주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한다라는 것은 의사 윤리와도 이렇게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을 탄원하는 그러한 의견이 담긴 탄원서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구속 기간이 당초 이달 중순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개월이었는데 2개월 더
연장이 됐네요. 이 연장되면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일단은 재판 단계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요, 1심에서 최초의 이제 구속 기간이 2개월 말씀해주신 것처럼 2개월이고요. 예. 이것을 연장을 거듭해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6월에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8월에 구속 기간이 끝나는 것이 맞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 12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연장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6개월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단위로 이제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월까지 구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 게 김호중 씨뿐만은 아닌 거잖아요.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그 기간이 갱신이 됐었는데 예. 그 이유도 같이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3명의 당사자들이 본인의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자 네. 그리고 범인을 도피시키고자 굉장히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을 인신구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당사자들끼리 여전히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3명을 일괄적으로 구속 기간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당사자들끼리 뭐 입맞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이제 조작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19일에 2차 공판이 있게 되는데 2차 공판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앞서 김호중 씨가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 사건 기록 열람 등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차회 기일에 기회를 주면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할지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호중 씨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다 자백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김호중 씨가 유일하거든요. 일단은 그 피해자, 그러니까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탄원서, 그러니까 선처를 해달라라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자백하고 차라리 양형에 있어서의 그러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법정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거듭해서 나는 그렇게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의 사실은 이제 변호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위험운전 치상에 대해서는 혐의를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더라도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표방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청역의 역사 안에서 좀 아찔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선은 뭐 영무원 사무실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를 마시고 직원들이 이제 구토 증상을 보였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뭐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20대의 이제 남성들이 이 음료를 마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제 구토 증세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지금은 상황은 호전된 상황이고요. 이 음료를 건넨 사람 역시도 건넨 사람도 마셔서 사실 구토 증세가 같이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냉장고가 유실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냉장고로도 쓰였기 때문에 혹시나 어떠한 잘못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실물로 이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마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역사의 직원들이 이러한 냉장고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무언가를 넣었든지 이러한 이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해당 음료를 수거를 한 상황이고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10대 여학생이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관련 내용 기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우울증 갤러리라고 해서요. 내가 이제 우울증을 말았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친목 도모 내지는 실제로 이제 만나는 경우도 서로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20대 남성이 뭔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10대 여학생에게 접근을 해서 실제 5월에 이제 강간을 당했다라고 10대 여학생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내가 어떠한 범죄의 목적으로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갤러리에서 만나서 사실은 친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10대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번복되고 있는 만큼 뭐 관련된 강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20대 남성이요, 이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다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고 그리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성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10대 청소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지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노려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만큼 그루밍이 쉽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증 갤러리라든지 비슷한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접속 차단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